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한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정말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틀째죠. 그래서 K반도체 세계 1등을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공약입니다. 대통령 공약 1호 공약인데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K반도체 관련 주요 이슈를 요약해 봤습니다. 뭐 생산세 공제라든가 R&D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가장 핫한 거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죠.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호 공약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AI라든가 반도체 미래 핵심 산업. 그래서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를 설계만 할 줄 알지 반도체 공장이 없는 회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는 팹리스가 한 3,000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팹리스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회사들이 더러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해서 한국판 엔비디아를 육성을 하겠다. 신문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내리고 시가총액 1등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대단합니다. 첨단 이제 시스템 반도체 2나노 이하 공정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거죠. 첨단 패키징 요것도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거죠. 소부장도 협력을 해야 되겠죠.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를 하고 HBM 중심의 메모리 초격차 지금 가장 핫한 거는 고대역 HBM 메모리, HBM의 경쟁력 강화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거,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하고 이틀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나갈 때 이제 3일째가 되겠네요. 자, 법 제도를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특별법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을 하는데, 세제 지원을 포함해서 최대 10%의 생산세액을 공제를 하고, 가장 큰 이슈는 이거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는 언급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재명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 정부의 주요 반도체 관련 문제 공약을 살펴보면 저전력 LPDDR이죠. 고성능 NPU, PIM, 근데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겠다. 지금 오늘 또 뉴스에 난 거 보니까 마이크론이 원 감마, 그러니까 원C D램을 가지고 LPDDR을 만들었어요. 업계 최초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삼성은 원C D램을 지금 개발을 앞두고 지금 뭐 긍정적인 수율이 나와 있지만은 이 스몰 마켓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마이크론이 SK가 아직 만들지도 않은 원 감마,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1A, 1B로 가는데 마이크론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참 대단합니다.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하겠다. 3대 차세대 반도체,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저전력 AI 반도체 기술 개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2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철저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첨단 패키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HBM 등 첨단 메모리로 AI 주도 반도체 초격차 시대를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미니팹,
요거는 용인 원산면 팹을 얘기를 합니다. 미니팹 조기 구축으로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 제가 이번 주에 원삼을 가기로 했었는데 약속이 다 2개나 깨져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를 육성을 하고 최신 GPU를 확보해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이거는 지금 정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약 10,000개의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지금 후보를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R2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 산업 경쟁력 제고. 삼성전자가 뭐 2030년, 2050년 R200 공략이 그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뭐 R200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그냥 그 사업이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뭐 신재생이 이게 되느냐 마느냐 원자력이면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R200을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벌써 R200 신재생 100% 달성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남 해안에 태양광, 그 다음에 서해안에 지금 풍력 발전 이런 것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 계획들이 있어요. 그거를 판을 이제 그 민간 기업에서 벌려놨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전력 송전망을 구축하는 거, 해상 풍력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거, R200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첨단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력이 굉장히 부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전력을 준비를 하고 물, 그래서 지금 뭐 여주라든가 팔당이라든가 심지어 화천에서부터 이 용수를 끌어와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이 기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자, 이재명 1호 공약이 반도체 지원입니다. 경제 패권, 반도체에 달려있다. 지금 반도체는 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 국가 대항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 같은 거 A매치하면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라든가 SK 개별 기업에 맡겨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유세 기간 동안에 SK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탄핵이 되기 전에 또 삼성전자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 등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좀 이렇게 이 기업 총수들 만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후보 시절에 좀 자유롭게 만나는 게 이렇게 참 좋죠. 이것도 보면 이것도 지난 8일 이렇게 SK 최태원 회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미리, 그때는 후보였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자, 주요 공약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을 하겠다.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171석 플러스 또 야당까지 하면 190석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생산 판매 반도체 최대 10%의 생산세액, 이것도 공제, 그 다음에 반도체 R200 재생에너지 거기 사용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또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을 가속화하겠다. 용인에는 지금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동 남사에 삼성의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여기 지금 SK 원산면 같은 경우 이미 착공이 되어서 한참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걱정하시는 부분들 어디냐면 이동 남사에 거기에 이제 국가 산단이 어떻게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재명 정부로 왔으니까 혹시 캔슬 나는 거 아니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가 산단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토지 보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26년 12월에 토목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아마 올해 8월까지는 109 토목공사 1조 3,800억의 그 토목공사를 지금 건설사를 지금 확정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 지원을 통한 초격차.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대학에 반도체 특별 학과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그거가 좀 부족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반도체 학과가 만들어지는 등 최근 한 2, 3년 동안 활발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좀 더 인재 양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압도적인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 일부에서는 HBM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D램이나 이런 것들은 1등입니다. 무조건 1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반도체 시장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데는 나라의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거죠.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 지금 제가 어젠가에도 또 방송을 했지만은 그 소프트뱅크하고 인텔이 뭐 지금 HBM보다도 절반 정도 그 전력을 소모하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두고 봐야죠. 뭐 그 생태계가 다 초토화된 일본에서 그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이재명 그 후보 당시에 그 SK 하이닉스를 찾아갔죠. SK 하이닉스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SK 쪽에서는 이제 광노정 사장이 나왔죠. 최태원 회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여튼 기업들한테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동시간 규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추진력에 기대감을 표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최장 330일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이 안 되더라도 그 연장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예외를 적용을 해서 1년에 상당한 시간을 추가 근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R&D 직군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첨단 반도체라 그래도 거기에 젊은 MZ시대 그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 52시간을 근로를 예외를 해서 그냥 회사에서 그냥 야근하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라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 52시간의 이 민감한 걸 어떻게 풀어갈지는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 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삼성이 잘 돼야 투자자가 잘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도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와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P5가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몰라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는 제가 그 삼성전자 관계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P5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만났다니까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 대기업들은 줄을 서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정부도 이제 들어와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을 건데 조만간 삼성을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 LG라든가 우리 대기업들이 우리는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우리는 어디에 얼마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를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이 첫 회동을 가졌죠. 3월 20일 날 삼성 서초 거기에 오신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시는 이제 민주당 대표였었죠. 삼성을 지켜 세웠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돼야 투자자가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
진보적인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생태계를 만들고 과실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참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그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좀 그 보수 쪽으로 중도 쪽으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리 청년들 네 분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이렇게 사피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말을 했던 것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를 좀 보면 정부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직접 투자에 나서겠다.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1년에 수십조를 벌어도 또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대규모 장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 하나가 그 기업을 끌어가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국가는 기업과 함께 과실을 나눠야 된다. 자, 대만의 TSMC를 보자고요. 원래는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대만 정부의 지분이 조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SMC가 잘 되면 대만 정부도 잘 되거든요. 이런 그런 좀 패턴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실패자가 재기의 기회를 강조를 해요. 실패를 많이 본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맞다. 실패를 안 하고 맨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저기 뭐 김남국 국회의원 같은데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고인 때문에 국회의원 사퇴를 하고 이랬는데 또 청와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좋아진다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개 발언은 최소화했지만 대부분 수용적인 태도였다. 사피 운영, 그래서 사회 공헌을 넘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의 그 60세 뭐 이런 이렇게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장을 마련해 주고 그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게 이런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주 52시간 예외는 너무나 그 민감한 문제라 가지고 이거는 정말 그 민주당 정부에서 그다음에 민노총, 한국노총이라든가 또 대기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야당이 된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렇게 좀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 그 팹리스 중에서 아주 유명한 프리오사 AI라든가 SK 하이닉스를 방문을 했죠. 프리오사 AI가 M&A가 돼서 넘어갈 뻔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안 하기로 하고 국산 토종 팹리스로 살아남겠다. 뭐 이런 것들 참 좋습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그 반응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 이게 이제 아마 잘 진행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1호 공약이 반도체였으니까 이 기업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수많은 소부장들과 좀 많은 시간을 좀 가져서 이렇게 해서 R&D 시간에 이제 근로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이제 업계 관계자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당연하죠. 풀리지 않는 숙제, 주 52시간 예외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 물자입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늘 했던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뭐 산업의 쌀 이런 시대는 옛날 말이에요. 반도체는 국가 전략 물자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예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좀 해결이 되고 아니면 예외를 좀 이렇게 줘서 지금도 예외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제가 아까도 그 뭐 이렇게 그 기사가 올라온 것에 댓글도 여러 개를 봤는데
전에보다는 긍정적인 댓글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한 80% 정도의 긍정적인 그 기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은 아직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지금 말로만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부정적인 것은 있겠지만은, 우리 반도체를 사랑하시고 삼성전자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SK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1호 공약이 반도체니까 그거를 좀 잘 해주기를 바란 마음 간절한 거죠. 반도체 소식을 늘 전하는 고독 달팽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 반도체 1호 공약을 어떻게 끌어가는지도 좀 주시해서 볼 것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꾸준하게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